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오늘 하루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도 건넸고 날씨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낮에 회의에서 내가 했던 그 어색한 말 한마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지었던 미묘한 표정 하나. 좋은 일이 9개였는데 왜 우리 머릿속엔 나쁜 일 하나만 그렇게 선명하게 남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원래 좀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천성이 예민해서 그래. 그런데요, 만약 그게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면요? 만약 그게 당신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기계장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세상을 사는데, 같은 비를 맞고 같은 월요일을 견디는데 어떻게 매일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흔히 멘탈이 좋다고 부르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겪어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고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아주 살짝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속이는 법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당신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 그거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건 당신을 수십만 년 동안 살아남게 만든 가장 충직한 보호장치가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는 그 장치가 너무 옛날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볼게요. 당신이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 10명 중 9명이 잘 들었다고, 좋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별 뜻 없이 한마디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던데요? 자, 그날 밤 당신 머릿속에 남은 건 누구의 말일까요? 잘했다고 말해준 9명일까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일까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돼요. 자, 여기서 당신 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 뇌는 지금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뇌 입장에서 칭찬 9개는 어차피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라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비판 1개는 다르죠. 그건 어딘가에 위험이 있다. 이걸 기억해둬야 다음에 안 죽는다는 비상신호거든요.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 뇌가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에 훨씬 더 크게, 더 오래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칭찬은 솜사탕처럼 입에서 녹아 사라지는데 비난은 가시처럼 살에 박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9개의 솜사탕은 다 녹아버리고 가시 하나만 남아서 당신을 콕콕 찌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한마디를 못 잊는 건 당신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신 뇌가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서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치가 한 번 켜지면 거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번엔 그날 밤이 아니라 일주일 뒤예요. 당신은 이제 그 발표 자체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떠올릴 때마다 기억이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 좀 별로라고 했지 정도였는데 일주일 뒤엔 사람들이 다들 속으론 별로라고 생각했을 거야 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엔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가 돼 있죠. 분명히 9명이 좋았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 기억은 통째로 다시 칠해져 있어요. 자,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억이 사진처럼 저장된다고 믿어요. 찍어놓은 그대로 서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기억은 사진이 아니에요. 기억은 꺼내볼 때마다 다시 칠하는 그림에 가까워요. 떠올리는 그 순간 지금 내 기분에 맞춰서 색이 다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 과거를 떠올리면 그 과거조차 우울한 색으로 다시 칠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정적인 기분으로 과거를 자꾸 곱씹으면 곱씹을 때마다 그 기억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버전으로요. 이쯤 되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뇌가 알아서 나쁜 쪽으로 기억을 편집하고 있다니.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찾으려던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어요.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다시 칠해지는 거라면요. 반대로 우리가 좋은 색으로 다시 칠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행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가 끝날 때 그날 있었던 좋은 일 딱 3개를 일부러 떠올려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커피가 맛있었다. 누가 문을 잡아줬다. 하늘이 예뻤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기분일 때 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면 그 기억 위에 좋은 색이 한 번 더 덧칠 때거든요. 솜사탕이 녹기 전에 한 번 더 맛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번 가시만 기억하던 뇌한테 솜사탕도 좀 기억해달라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원래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저울에 추를 하나 올려주는 것뿐이죠. 근데 아까 그 발표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 한마디가 박혔을 때 당신 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기분만 나빴던 게 아니에요. 3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비판 한마디를 들은 그 순간 당신은 못 느꼈겠지만 심장이 살짝 빨라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고 속이 약간 조여왔죠. 마치 길에서 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처럼요. 분명히 회의실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당신 몸은 마치 진짜 위험 앞에 선 것처럼 반응한 거예요. 당신 뇌 안에는 일종의 화재 경보기 같은 게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면 생각보다 먼저 0.1초 만에 경보를 울리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경보기가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 거랑 회의실에서 따가운 말 한마디를 들은 거랑 이 경보기한텐 거의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나와요. 이 경보기는 생각으로는 잘 안 꺼져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아무리 머리로 되뇌어도 잘 안 가라앉죠. 그런데 의외의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호흡이에요. 행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위기 순간에 조용히 하는 게 이거예요. 숨을 천천히,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내뱉는 거예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요. 왜냐면 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 우리 몸은 지금 안전하구나 라는 신호를 거꾸로 뇌한테 보내거든요. 경보기를 머리로 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를 속인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뇌한테 괜찮아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주는 거죠. 마음이 편해져서 숨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숨을 느리게 했더니 마음이 따라서 편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일 3개 떠올리고 숨도 천천히 쉬고 근데 그런다고 진짜 성격이 바뀌나?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바로 그 생각, 거기에 4번째 장면에 핵심이 있어요.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매일 다니는 출근길, 머리로는 다른 길로 가야지 하면서도 정신 차려 보면 늘 가던 길로 걷고 있는 거. 발이 알아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 말이에요. 생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었는데 몸이 옛날 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뇌 안에는 그 생각이 지나다니는 길이 만들어져요. 처음엔 풀숲을 헤치고 가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같은 생각을 10,000번쯤 반복하면 그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8차선 고속도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타버려요.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그 익숙한 길로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요. 그건 당신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다녀서 제일 넓어진 길일 뿐이에요. 본성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리고 길은 새로 낼 수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요. 포장도로를 두고 굳이 풀숲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나는 안 돼. 대신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르게 해보지 하고 생각하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당연해요. 아직 그 길은 오솔길이거든요. 근데 그 어색한 길을 자꾸 걷다 보면 어느 날 그 길도 슬슬 넓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엔 당신도 모르게 그 길로 먼저 발이 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없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에요.
매일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당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이 된다는 건 나쁜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무조건 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제일 위험한 방식이에요. 5번째 장면을 볼게요. 힘든 일이 있는데도 괜찮아, 난 긍정적이니까 신경 안 써 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담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요. 늘 밝고 늘 괜찮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눌러담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 가요.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엉뚱한 데서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까닭없이 모든 게 다 버겁게 느껴지는 날처럼요. 이건 긍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뤄둔 거예요. 진짜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은요, 나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한풀 꺾여요. 막연하게 그냥 너무 힘들어라고 느낄 때보다 아, 이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생긴 서운함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때 마음이 훨씬 덜 출렁이거든요. 이름 모를 어둠 속의 그림자는 무섭지만 불을 켜고 보면 그냥 걸어둔 옷걸이였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진짜 긍정은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쁜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상태예요.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내 전부가 되도록 두지는 않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좋은 일 3개 떠올리기, 숨 천천히 내쉬기, 생각에 색일 내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먹어요. 좋아, 오늘부터 매일 다 해야지. 그러고는 사흘쯤 하다가 하루 빼먹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거봐, 나는 역시 이런 것도 꾸준히 못해. 자, 보세요. 긍정적이 되려다가 또 자기를 미워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익숙한 고속도로로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행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도 어떤 날은 종일 부정적이에요. 어떤 날은 숨쉬는 것도 있고 좋은 일 같은 건 하나도 안 떠오르는 날도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그런 날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시도해요. 당신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미끄러지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신 뇌가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저 아직 세기를 내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결국 행복은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매일 조금씩 자기 뇌한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연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창한 걸 부탁드리고 싶진 않아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좋았던 일 딱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단 하나면 돼요. 잘 안 떠오르면 그냥 따뜻한 물로 씻었던 그 순간이라도 좋아요. 그거 하나면 오늘은 충분해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는 누군가를 위해 살짝 남겨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생각해봐요. 당신은 오늘 좋았던 일 9개는 그냥 흘려보내고 마음 쓰였던 일 하나만 붙잡고 잠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리고 그 9개는 지금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